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노태구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철학자인데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을 학생들 철학 교육을 해봤어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헛소리다. 이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시는데도 나는 그저 한 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여러 다 핵심만 얘기해볼까 이랬는데 이 논문 양을 좀 넓혀달라 해서 써보니까 내가 퇴임한 지도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컴퓨터 다루는 것도 아주 서투르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이제 이 집중해서 일하는 게 어렵고 그제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 지금 인사하신 이우재 여기 상임 고문이 고등학교 4년 선배입니다. 저는 예산 농업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농민운동을 쭉 하시던 분이요. 사회주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 철학자로서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이게 철학은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전환하는 뒤에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변하려고 해야 그 가치관이 전환이 될 수 있지 그 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해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치 환경은 지금 이렇게 기조 강연서부터 축사 말씀이 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주권이 없는 권리가 없는 다른 제국주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그 사상 철학에 의해서 넌 요렇게만 얘기해라 이렇게 철학 얘기를 정해 줬어요. 그 이상하면은 너는 이 반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보법이라는 게 그 국보법으로 처단을 한다. 그건 아주 무시무시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 뒤에서 철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철학을 20분, 30분이 시간 속에서 이야기해봐라.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철학에서 70년, 근데 하이델베르크 그 대학 철학과로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그 철학 토론이 심각하게 오래 걸리니까 그 토론 철학 강의를 다른 강의 없는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4시간 2시간을 토론하고 점심 먹고 와서 2시간을 하고 4시간짜리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가치 전환에 대한 가치를 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그 가치관이 변하는 뒤에는 내가 철학하면서 느낀 게 그 어떤 나라나 어떤 시대나 아주 심각한
그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끝나고 나서 가치관이 전환되더라. 독일에서 칸트에서 헤겔 막스로 전환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 내가 갔을 때 68년 학생 혁명할 때 그 전통적인 학자들,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다 쫓겨났거든요. 너희들 그따위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서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사람 다 죽였지 않냐. 그래, 그러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걸 놔두들 말해야 돼. 내쫓아야지. 그게 문화혁명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안 되더라. 근데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모택동 사상인데, 모택동의 자연관이 그전과 어떻게 변했는가 뭐 이런 철학적인 주제로 썼지만은,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내려오던 중국 문화를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문화혁명, 이 한국에 와서 문화혁명 얘기하면 그건 빨갱이 무슨 뭔 놈들 잡놈 얘기라고 아주 입도 못 벌리게 하는데, 중국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혁명이에요. 지금까지 3000년 동안 그 가진 놈들, 갑질하는 놈들,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따위 정신을 가지고 뭐 선생님 해가 막 나쁜 놈이라고 못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무슨 비평을, 철학을 얘기할 때 그냥 이름만 얘기하지 무슨 교수, 수상, 뭐 무슨 님 이런 거는 일체 하들 안 해요. 왜냐? 지금 윤석열이 나빠서 이놈을 끌어내야 된다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지랄 해가지고 윤석열이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 언어 자체가 존경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 이지랄 하는데 김건희라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김건희가 그 우리가 뭐 겁먹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뭐 창녀 비슷한 거 아니요. 애국신문에서는 콜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체코에서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왜 그걸 못해요 우리는? 겁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걸 제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한 20분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그 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괜찮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앞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내가 생각하던 게 옳고 다른 어떤 얘기도 옳지 않다, 난 변하지 않고 난 이거를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 계속 의심을 하고 그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내가 이 동학 통일 운동 이쪽에 참여하면서 생각한 게, 삼통이라는 게 이게 뭐 인간의 기초인데, 뭐 대화하고 소통하고 뭐 교환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거를 되도록 하자 이 얘기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아주 회의적이에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너도 나도 다 엄마 전 먹었으니까 전 먹던 생각으로 우리 통일해 보자 이런 생각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비판할 때만이 철학은 가능하다. 나는 그 철학 이론이 비판 철학을 했어요. 비판 철학이라는 건 이제 독일에서 철학을 그 68 학생혁명 이후 막스 철학 뭐 이런 얘기를 않고 그 사회 정의, 사회 가치를 전환시키자.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자본가 지식인 독일도 똑같아요. 교수 아들이 교수 되고 의사 아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 되고 이러는 구조를 바꿔야 이 사회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구호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방법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주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처벌당할지도 모른다고 피하는 얘기를 왜 안 하고, 독일에서 모택동 연구할 때 너 망명하려고 귀국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연구하는 거구나. 그 우리 학생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난 그게 알고 싶어서. 그때 비림비공인데 내가 공자를 상당히 존경하고 맹자 뭐 이런 공부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공자 맹자 유학자들을 비판하는가, 모택동은 뭐라고 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 그런 공부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를 생각해 보니까 50년 2월 달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산 넘은 데 집에 와서 나를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시킨 일이 그 이웃집 한 5, 6집 정도 돼요. 우리가 산골에서 조그마한 지주였었는데 우리 놓은 밭을 그저 한 10마지기, 15마지기 이렇게 지어먹는 사람들이 한 만 평이나 한 15,000평 가진 지주에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작인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짓던 건데, 그 나보고 그분들 이렇게 다 이웃 이렇게 한 동네 살으니까 불러오라고 안방으로. 그 안방에 모였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당신들이 농사 짓던 땅은 당신들 땅이다. 그러니까 다음 며칠 날 도장들 새겨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날 도장 새겨 오니까 거기서 문서 다 작성해 놨다 도장 찍어서 그 사람들이 그 짓던 농사를 다 그 사람 땅으로 이전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5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갔는데, 그때 생각이 이게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이게 내 땅이지만 당신들이 농사 지었으니까 당신들 땅이다. 이렇게 하고, 그거 전부 이전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러고 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쭉 생각한 게 항상 어떻게 하면 약자, 돈 없이 못 사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 수,
그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무식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평생을 했죠. 그런 생각이 아마 독일에 유학 가서 철학할 때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 뭐 논문 간단하게 한 4, 5페이지 썼지만 보면은 철학의 이야기인데 처음에가 인식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걸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쳐요? 인식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가, 뭐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을 가르쳐주면은, 이게 잘하면서 그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인식하는 게 옳고 그러다는 생각이 변하거든. 그런데 변하게 가르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미국이 옳다는 데를 막 따라서 하면 그게 옳은 거야. 아니면은 옛날 성현이 훌륭한 학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라서 하면 그게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지, 네가 자라나면서 10살 먹을 땐 이렇게 생각하다 15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게 다르게 변하지 않느냐, 이거를 순서적으로 가르쳐주면은 이게 생각이 미국이 하는 대로 옳다고 따라서 해라 했는데 이게 안 하게 되거든. 이런 데 와서 얘기 들으면은 미국이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작전권도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걸 옳다고 그걸 따르면은 뭐에 걸려? 국가보안법이 걸려. 그 빨갱이하고 그럼 통일하자는 이야기인데, 내 철학자로서 내가 철학을 하면서 정확히 아는 거는 확실한 게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당이 좋다는 걸 난 알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당은 좋은 거야, 사회주의는. 왜?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가진 놈들끼리 딩가댕 하지 말고 그걸 나눠서 없는 사람과 함께 잘 살자라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저 새끼 나쁜 놈, 빨갱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면은, 여기 그렇게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내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기초적인 걸 변하지 않고 겁을 먹으면은 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철학입니다. 지금 몇 분 지났나? 한 5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한 5분 내로. 그래, 그 인식론인데 내가 한번 이게 옳다 이렇게 알면은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제국주의, 독재주의 철학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잠깐 썼지만은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다, 우리들 대학 다닐 때 그때 젊은 철학자라고 도로다니면서 강의하던 김형석 씨라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을 대놓고 욕하는데 그건 착한 사람이 되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이런 소리만 그 일제 때서부터 정직해라, 착해라, 말 잘 들어라, 이게 뭐 소리겠어요? 일본 놈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라. 거기 거역하면은 너는 앞길이 없다, 이런 소리만 하는 게 그게 철학자였다고. 그 되겠어요? 그렇게 가 있고 그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학은 계속
비판 철학, 비판해봐야 돼. 왜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넌 유리하고 나는 불리하냐. 김건희가 이렇게 나라를 주물르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거 특검 반대하고 이지랄 해가 있고 그게 국회의원 구실을 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해보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윤석열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무슨 명태균이가 천공이 손가락 짚어보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가 이게 되겠어요? 그런 걸 놔두고 무슨 우리 정신문화가 보면은 기초가 샤머니즘 문화예요. 기본이 샤머니즘이라는 건 그저 모르면 비는 거거든. 된장국이라도 끓여놓고 귀신 풀어낸다 이렇게 하던 게 그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던 거예요. 그 이제 뭐 조금 유교, 불교, 도교, 뭐 유불선 뭐 그러다가 기독교라는 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동학 이렇게 동학당 하고 동학운동 하는데 그 동학운동이 결국은 기독교 운동이요. 기독교 그 임진왜란 때서부터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임진왜란군 이끌고 앞잡이 적십자 깃발 들고 쳐들어온 게 그게 임진왜란.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서부터 자리 잡고 운동한 게 그게 동학이라고요. 거기다 그 서학 기독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동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또 얘기했다고 누가 양재학 교수가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숨겨왔는데 그걸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사유 형식이라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여기 뒤에 여기 심볼도 동학의 심볼이 보면 뭐예요? 또 이상하지 하여간 뭔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원불교회도 가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다 기도를 해. 그리고 원불교하는 그 교수한테 그 아주 그쪽이 대장인데 야 그거 여자 거식이다 너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 너들 그려놓은 게 그게 꼭 여자 거식이더라. 이것도 딱 음양에서 가운데 점 찍어놓은 게 뭐 같아요? 봉오리. 그게 근본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 요즘 카톡이 정지됐는데 왜 그러냐면 19금 뭐 여자 남자 섹스하는 거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재미있잖아. 그래 그걸 친구들이 보내줘서 그걸 또 딴 사람한테 보냈더니 누가 신고를 했대. 그래서 그게 정지가 됐어요. 근데 난 독일에서 와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부터 그 학생들에게 섹스 강의를 기본으로 했어요. 섹스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아는 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문제는 잘못됐을 때 이 어떤 연령 성인기에서 임신을 한다, 애를 낳는다, 이게 부작용이지. 그 섹스를 하는 게 나쁜 거 아니다. 섹스는 아주 좋은 거다. 누구나 그 섹스 하고 싶어 하잖아.
조금 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근친상간했어. 우리가 근친상간 일가끼리 식구들끼리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회가 확대되고 커지면서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래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독일에 가보니까 기숙사에 이 혼자 사는 놈이 없어. 여자고 남자고 다 남자 데리고 살아. 기숙사에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좋은 건데 왜 넌 그걸 반대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도 사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거 잘못하면 애를 갖잖아. 임신을 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선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 킨더겔트라고 어린이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걸 어디 고등학교 다닐 때 스페인이나 여름방학 때서 이태리나 남자친구하고 놀러 간다 하면은 너 그거 섹스 하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섹스는 반드시 그 피임기구를 필래 그 피임약을 먹던가 피임기구를 사용하던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임신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데 섹스하러 가는데 섹스하지 말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그 얘기만 해도 저건 추한 소리 했다.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삼통회에서 할 일은 옛날 우리들 분단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통일하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은 현실적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매일같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촛불 집회한테 3년간 쭉 다 다녔어요.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 데리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해봤어요. 왜 변해야 되는가? 아니 저지라라는 거를 윤석열이가 김건희 데리고 저지라라는 걸 우리가 놔두고 봐야 되겠느냐? 이 얘기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이 얘기를 할 때 통일할 수 있는 가망이 온다. 그래서 난 현실적으로 통일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통일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문재인이 같이 거기 모란봉 운동장에가 몇십만 원 모여놓고 뭐한다 이 지랄하고 와서 헛소리 하지는 않아요. 문재인 그거 첩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도 화가 나서 이런 새끼하고 내가 운동장에 사람 모여서 강연을 하게 했다 해서 그 건물을 폭파하고 길을 다 잘라버리고 끊고 하는 게 그 믿었던 거에 배신을 당하면 그런 역할이 오는 거예요. 이 철학이 딴 게 아니에요. 믿어야. 그 여기 공자의 말씀도 했지만 논어에 그 민무신이면 백성이 믿지 않으면 분립이라 쓸 수가 없다. 백성들이 신임을 해야 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동학 삼통운동도 촛불하고 같이 나가서
주말에 의사 하야지. 그건 내버려 두고 이렇게 무슨 철학 강의회가 있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 교수님이 뭐라고 욕하려나 몰라. 자, 바로 토론해 주세요. 근데 저한테 논문을 보내주셨는데 논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하고 데모 나가라는 선동만 하셨으니까 내가 준비한 논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 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토론이 되는 거야. 몇 자 적어가지고 그거 내가 볼 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 제가 쓴 논문을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논문이 쓰기 싫은데 쓰라니까 학부 학생들한테 강의하던 거 뺏겨가지고 놓으신 것 같아. 그렇죠? 맞아. 제가 이제 누구냐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통일운동을 사실 일생했다고 볼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통일운동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양재혁 교수처럼 말만 하고만은 그런 통일운동이 아니라 제가 이부회를 한 20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300만 원 정도씩 들어요.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들고 또 통일운동하기 위해서 유럽 일주를 우리가 이제 저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유럽을 쭉 도는데 그것도 한 350만 원 들었죠. 미국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것도 또 그만큼 들고 또 일본을 들고 3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돈으로 제가 아파트를 샀으면은 아파트 한 채 반 정도는 사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인생을 미련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북에 20번 갔다 왔다 그러면 되게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이중 간첩 노릇을 한 거죠. 저를 초청한 거는 인민최고위원회 상임위원이 15명입니다. 그 15이 주로 북조선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영섭 목사예요. 이제 김씨 세습이 있고 그 와이프 쪽에 강반석, 강량욱, 강명철 해서 이제 강씨 집안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명철 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서 저한테 초청장 보내고 그 전도 상임위원이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북쪽에 가면 제가 굉장히 대접을 잘 받습니다. 굶진 않겠네. 너무 고급 음식을 줘가지고 제가 일생 동안 먹은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은 거는 이북에 가서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처음 제가 평양에 들어간 게 2000년 3월 20일경에 들어갔는데 초청은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좀 성공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지원이라는 분이 그거 협의하러 비밀리에 와이프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나라가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서 비밀리에 이제 이북 대표하고 만났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김정일이 영화 배우도 텔레비에 나오면은 그 출연료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출연하는데 10억 달러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10억 달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제가 2000년에 이북에 갔는데 박지원이라는 사람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뭐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안다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려호텔 2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새벽 3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10억 달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100억 달러를 이북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10배 아닙니까? 박지원 그걸 못 줬는데 100억 달러 투자시켜 줄 수 있다. 뭐 현대가 10억 하고 대우가 10억 하고 SK하고 뭐 하면 100억 달러 잠깐 되죠.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카운터파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장 최 선생인데 이제 그분은 얼굴이고 실무는 김철수라는 젊은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100억 달러 투자시켜주면 이 인민공화국 말이지 경제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통 크게 나갔죠. 저는 뭐 교수니까 내 돈 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김철수가 조금 얘기하면 돈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달러 줬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돈 달라고 그래요. 또 100달러 줬습니다. 제가 1700달러를 줬어요. 1700달러면은 김철수가 17년 동안 먹고 살 돈입니다. 이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으로 매수했죠. 매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됐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더 재미난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 그 시간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이북의 밤나무, 잣나무, 복숭아, 도마도 이거 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은 것도 여기 통일전망대 건너편에 관산반도라고 있는데 개풍군이죠. 거기다 잣나무 3만 그루 심었는데 벌써 오래돼서 이제 그 잣나무가 15m 이상 자랐고 3만 그루면은 3만 개의 가정이 굶어 죽지 않는 겁니다. 한 그루면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제 친구하고 합쳐서 뭐 그 친구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인데 200만 그루를 심었으니까 200만 가정이 굶지 않게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 박수 좀 쳐주세요. 듣지만 말고.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작네. 그 다음에요. 금년도에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이북의 들깨 농장을 5천만 원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100% 성공할 거예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고 최근에는 우리 노태우 박사랑 북경에 가서 북경에 리동수 전 말레이시아 대사 외교부장입니다. 그분하고 5시간 얘기했어요. 5시간. 이것이 작년에 좀 고위급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마 우리 팀밖에 없습니다. 이상면 노태우 박사 저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청구당도 있고 컨택이 그렇게 됐지만은 그분들이 노태우 박사에 대해서 바짝하게 다 알 거예요. 말로만 통일운동한 사람. 노정선은 박수. 막 갖다가 심어주고 먹여주고 뭐 1700달러 주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3명을 초청한 까닭은 노정선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박수. 근데 리동수 대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북 경제가 지금 너무나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표현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평양에도 굶어 죽는다는 첩보가 있고 80% 이북 사람이 영양실조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선
3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먹여야 됩니다. 김정은한테 이런 식으로 먹이면은요, 아니 문재인을 왜 성공을 못 시키겠어요? 윤석열인가? 지금 대통령이 이름이 윤석열이요? 맞아요. 먹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먹이고 하니까 폭파하고 그냥 뭐 오물풍선 보내고 그 연천이나 그런 데 가면 거기 사람 못 살아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제가 이제 백악관에 2번, 국무성에 5번, 국방부에 1번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노근리 학살한 것 때문에 갔어요. 그랬는데 군인 4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별 하나예요. 전부 별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살행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배상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1도 안 내놨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또 그 노근리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자. 그런데 미국은 뭐냐면 전쟁 동안에 비극,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게 비석의 내용이에요. 노근리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죽었고 누구누구가 쐈고 그걸 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짝사랑만 하는 거죠. 제가 백악관에 갔더니 앨리슨 후커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명함을 보니까 디렉터 포 코리아 1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디렉터 포 코리아 문제를 취급한 여자가 15년을 일했는데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안 나고 TV에도 안 나고 뉴스 캐스터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외교 능력입니다. 15년이나 했어요. 지금도 저는 자세히 보니까 미국 텔레비전에 중요한 사람이 나면 이 여자가 뒤에 살짝 지나가요. 양귀비처럼 생겼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논문을 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하지 말아라. 왜 제재하느냐 너희들이. 제재는 인권유린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국무성에도 5번 갔는데 그 얘기 대북 제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제재를 하느냐. 제재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다.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럭키 스트라이크, 던힐, 말보로 미국 담배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날 때는 담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맨날 초기에는 그냥 정보부들이 가기 전에 뭐 몇 번 전화하고 오라고 하고 가라고 잡혀가고 뭐 난리를 쳤는데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귀찮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제가 2번째 하버드에 2번째 갔는데 의사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네가 당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당뇨는 일생 동안 관리해야 된다. 왜 당뇨 걸렸냐? 중앙정보부가 너를 괴롭혀가지고 이게 신경성 당뇨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엔 병원값이 엄청 비쌉니다. 제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부터. 또 약방의 약값도 비싸고. 그 이제 가서 이제 매일 저희 집에 조그만 애들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을 매일 하고 제처가 인삼차를 맨날 끓여주고 이제 소고기를 말려가지고 주고. 그래서 제처가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병원에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뉴욕에서 코로나가 있을 때 103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손꼽을 정도로 적어요. 이게 미국이
미개한 나라입니다. 가보면 못 살 나라예요.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곧 대통령이 될 텐데 로이터 통신이 김정은하고 만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뭐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그러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서로 그리워하는 관계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를 Make America Beautiful Again, Make America Tough Again, Make America Nice Again,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00% 김정은 만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게 되면은 삼통실현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대북 제재 취소하고, 지금 미국 시민은 북한을 못 가게 트럼프가 막아놨는데 미국 시민도 북한에 가게 하고, 북한과 외교 무역 이거 다 정상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빈센트 브룩스라고 하는 미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파주에서 대대장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어요. 그리고 엄호영이라고 장군이 있는데 이 양반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둘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죠. 썼는데 그 내용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지 Foreign Affairs 2022년 7월 29일자에 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아무리 해도 핵무기가 줄어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계속 늘어만 난다. 근데 그 효력이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게 미국 사령관이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은 운동권이나 이런 좀 반동문자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 한 사람이 대북 제재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면은 미국이 북조선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라 이거예요. 군사동맹 맺으면 전쟁 안 나잖아요. 미국도 걱정할 필요 없지. 김정은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ICBM에서 워싱턴을 치겠다는 건데, ICBM에 날아가서 재진입하는 기술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푸틴이 당장 주는 거죠. 푸틴 거기다가 뭐 지금 군대를 10,000명을 집어넣는데 앞으로 50,000명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대포가 알 갖다 주죠. 그럼 그까짓 거 뭐 ICBM 재진입 기술 좀 주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밀도 지금 보내고 그래서 이북에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밀 가지고 요리해 먹는 거를 경연대회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 브룩스가 제안하는 미국과 북조선이 동맹관계를 맺어라,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났을 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미국 뭐 한반도에 전쟁 날 확률은 0.000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를 상당히 도덕성은 없는 인간이지만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거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책도 거래의 기술, How to make a deal, 이런 책을 쓰고 정말 돈 잘 벌잖아요. 5조 원이 있다 그래요, 5조 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동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일생 동안 서양신학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 박사 논문 쓰러 갔는데 서양신학 가지고는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콜롬비아 대학교의 이스트 에이시안 라이브러리에 가니까 그냥 동학들이 처음에 써놨던 그 자료가 거기 잔뜩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마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동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뭐 개벽이니 부인 신여성 뭐 이런 걸 이제 읽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래야 이거가 문제의 답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1894년 동학혁명에 있어서 민중들이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타난 폭력과 비폭력, 이걸 썼습니다. 제가 그게 박수를 좀 치려면 크게 쳐주시죠. 그걸 영어로 썼는데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영어 교재 가지고 35년을 강연을 했는데 이 동학이 나를 한 번도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라이즈가 되겠어요? 글로벌라이즈 신경은 노정선입니다. 전부 다 자기 주장 이 논문하고는 관계없이 하다가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논문 중심으로 그런 그 아주 샤프한 질문은 오히려 우리가 플로어에서 나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정치학, 정치사상을 전공하긴 했지만 삼통실현이 어떻게 하든지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계기를 두고 이 철학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두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전략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허상수 박사께서 제주 4.3 이 운동이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이 남북 문제, 삼북 문제 저는 접근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 아주 첨예한 그런 이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삼통실현, 4.3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전략이 있을 거라고 또 연구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북 그런 정책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철학이 정립이 되고 이제 전략이 서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고은강수님이 이제 우리의 평화 풍선을 떼우자. 지금 뭐 남북 당국자 또 일반 인민 시민들이 삼통실이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양 교수님도 삼통실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네. 그거 좀 비판 철학적인 접근을 두고 이 삼통실현만큼 이게 실천적인 비판적인 이 통일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통실현을 그 촛불 시위하고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고은강수님이 지금 그 반유엔, 유엔사, 비유엔사 그 행동과 저는 삼통실현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임진강에 우리가 이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평화청사, 삼통실현 청사까지 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북 동포 띠기 운동 형식으로 삼통실현을 이루어내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이제 반미 또는 그 반유엔사 이런 운동하고 조금 우리 결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존이 접근을 하자. 정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치권에 맡기고 그러나 우리 이제 원탁이 동민회는 어떻게 하든지 내재적 접근을 하면서 삼통실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루어내자 그런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 풍선을 띄워서 당국자가 알고 우리가 우리 동포들이 아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가 통일운동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우리 인식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 교수님을 철학적 차원에서 또 우리 이론적인 뒷받침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노정선 교수님께서 이게 뭐 짧은 문장이지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저 머리로서는 이 비판철학 이야기를 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삼통실은 같이 2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좀 철학적인 방향도 제시해 주는
그런 토론을 기대했는데 아무도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종합 토론 때 안성문 대표께서 이제 그 자장으로 종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제1 주제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두 분께서 평가해 주신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 인식론에서 아주 초보적인 그 샤머니즘에서부터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종교라는 게 지탱으로고 이 정치를 좌우하는데 이 노정선 교수가 훌륭한 분인 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분의 문제를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지적도 하고 해봤지만은 그 문제점이 이거를 알아야 돼. 철학에서는 반드시 반사적이어야 돼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사라는 게 제국주의사예요. 이 15, 16세기 바티칸이 지배하던 것을 저항하고 나타나는 세력이 예수이텐이라고 그 종교 분쟁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집에 이 발판을 밟고 약소국 소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뒤에는 50%는 뭐 좋은 일을 자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걸 반드시 봐야 돼. 종교인들의 50% 생각은 그걸 어떻게 신을 좀 이렇게 거기다 전파해서 내가 자리를 하나 잡을까? 이게 기초 개념이라고요. 그 노정선 교수가 상당히 이북도 다니고 이 역할을 했지만 내가 볼 때 거기 갈 수 있는 50%의 바탕은 이북 가서 네가 그것 좀 잘 정리해서 기독교가 장악하도록 해봐라.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 다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르면 박수 치라고. 자, 또 노정선 교수님 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 종합 토론 때 말씀하시고 일단 제1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